1506년 9월, 조선의 가장 검은 날. 1506년 9월, 조선. 창덕궁 한켠에서 일이 벌어집니다. 어린 왕자 넷. 가장 어린 아이는 6살. 큰 아이도 겨우 9살입니다. 그들의 죄는 단 하나였죠. 왕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 그런데 말입니다. 이 비극을 막으려 한 이는 세왕, 중종이었습니다. 조카들을 지키려 버텼습니다. 하지만 끝내 막아내지 못했죠. 무엇이 그 아이들을 데려갔을까요? 왜 세왕조차 구하지 못했을까요? 이건 단순한 숙청이 아닙니다. 법과 두려움이 맞부딪힌 조선의 기록입니다. 연산군에게는 많은 자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독 내 아들을 특별히 아꼈습니다. 폐세자 이황, 장령대군 이성, 양평군 이인, 그리고 이돈수. 모두 어렸습니다. 모두 다른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같았죠.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랑받는 왕자였습니다. 마지 폐세자 이황. 1498년 겨울 패비 신씨에게서 난 적장자입니다. 실록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차분하고 굳세며 엄숙했다. 성종을 닮았다는 말도 뒤따랐습니다. 연산군은 특히 그를 아꼈죠. 어느 날 경회루의 잔치. 왕이 어린 세자를 불러 묻습니다. 내가 죽은 뒤에도 이들을 잘 돌보겠느냐? 그 순간 어린 세자는 답하지 않습니다. 침묵만 있었죠. 그 침묵이 아버지의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어쩌면 어린 이왕은 벌써부터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버지가 걷는 길이 잘못된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둘째는 창녕대군 이성. 1500년 여름 정비 신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연산군이 가장 아꼈던 아이였죠. 왕은 특별히 승지를 배정해 아이를 돌보게 했습니다. 쌀 15섬까지 내렸습니다. 총애를 탐한 신하들도 있었습니다. 임사홍은 이 아이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겠다고 청했을 정도였죠. 늘 아버지 무릎에서 웃음을 보이던 소년. 사랑은 깊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운명을 지켜주지는 못했습니다. 셋째는 양평군 이인. 1498년 늦가을 구궁 폐숙 이정희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정실 소생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왕의 피라는 이유 하나로 왕자 대우를 받으며 자랐죠.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글을 익히고 화를 배우며 두 형 사이에서 묵묵히 고개를 숙이던 소년. 그러나 역사의 손길은 냉정했습니다. 그의 이름 앞에도 곧 폐쇄가 붙게 됩니다. 마지막은 이돈수였습니다. 정확한 나이는 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형들과 함께 아직 어린아이였죠. 그들 넷은 1506년 9월 2일 이전까지 평범한 왕자들이었습니다. 궁에서 뛰놀고 스승에게 글을 배우고 때로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잠들던 아이들. 누가 알았을까요? 그 새벽 조선의 역사가 뒤집혀 버릴 줄. 1506년 9월 2일 새벽.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반정 세력이 움직입니다. 연산군을 몰아냅니다. 그의 이복 동생인 진성대군을 새 왕으로 세웁니다. 이것이 중종반정입니다. 반정은 놀랄 만큼 순조로웠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에 지친 백성과 신료들은 환호했습니다. 연산군은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됩니다. 강화도로 유배됩니다. 그의 후궁들은 거리에서 돌을 맞아 죽었습니다. 측근들은 차례로 처형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왕의 자식들입니다. 딸들은 왕위의 위협이 아니니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아들들은 달랐습니다. 반정 공신들이 말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 이들을 내세워 왕위를 노릴 수 있다. 후환을 막으려면 뿌리부터 끊어야 한다. 어린 왕자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뜻밖의 저항이 일어납니다. 태왕, 중종이었습니다. 그는 조카들의 처형을 강력히 막았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어립니다. 경세 또한 참담하니 벌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그는 버텼습니다. 인정만은 아니었습니다. 법이 있었죠. 조선의 법. 16 미만 사형 금지. 그런데도 공신들은 왜 죽음을 원했을까요?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불씨가 다시 붙을까 하는 두려움. 누군가가 이 왕자들을 내세워 왕으로 추대할 세력이 모일까 하는 두려움 말입니다. 전례도 있었죠. 특히 폐세자 이왕은 더 위험했습니다. 총명하다. 임금은 포악하나 세자를 믿고 산다. 진수군의 말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뛰어났는지 짐작됩니다. 9월 내내 중종과 공신들의 대립은 계속됩니다. 압박은 날로 거세져 갔습니다. 궁궐의 회의마다 같은 문장이 반복되었습니다. 왕위의 안정을 위해선 어린 왕자들의 죽음이 불가피합니다. 오늘의 은혜가 내일의 반정이 됩니다. 중종은 밤마다 흔들렸을 것입니다. 조카들을 구하고 싶었던 삼촌으로서의 마음과 국가를 지켜야 한다는 왕으로서의 책임 사이에서 그 사이 강화도에서는 다른 비극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연산군이 있었습니다. 폐세자 이왕이 사사됐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는 식음도 들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죄야 감당하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들까지 죽어야 한다는 것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 아이들까지 죽여야 하는가? 강화도 감옥에서 아버지는 절망했을 것입니다. 무력했을 것입니다. 가장 아팠던 것은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을 겁니다. 9월 24일. 운명의 날이 옵니다. 중종은 끝내 신하들의 압박을 견디지 못합니다. 반정 공신들의 요구를 수용합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조카들을 향한 정을 놓지 않았습니다. 장래만은 예로써 치르라. 왕은 그렇게 가장 늦은 자비를 청했습니다. 그 말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법을 거스르지 못했던 왕. 하지만 마지막까지 아이들에게 예의를 지켜주려 했던 삼촌. 그날 네 어린 왕자가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폐세자 이황 8살, 장령대군 이성 6살, 양평군 이인 7살. 막내 이돈수는 나이조차 뚜렷하지 않습니다. 모두 사약을 받았죠. 가장 아픈 대목은 그들 스스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지 못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장령대군 이성은 끝까지 아버지를 기다렸을 겁니다. 아버지가 오실 거야. 아버지가 날 구해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 거겠죠. 6살 아이가. 총명한 이왕은 어땠을까요? 운명을 예감했을까요? 이인과 돈수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조선은 스스로 세운 법을 어겼습니다. 죄 없는 어린 생명을 베었습니다. 그들의 죄라면 잘못된 아버지를 둔 것뿐이었습니다. 연산군은 11월 6일 강화도에서 죽습니다. 31세였습니다. 반정이 일어난 지 2달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자식들을 잃은 슬픔과 자신의 몰락한 처지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화병으로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어린 자식들에 대한 그리움이 그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배비신 씨. 연산군의 왕비였던 그녀는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폐세자 이왕과 창녕대군 이성. 진 씨는 평소 선량하고 후덕한 인품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연산군이 황음무도할 때도 그녀는 밤낮으로 근심하며 간했다고 합니다. 왕은 비록 그녀의 말을 듣지는 않았지만 성내지도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정 후 신 씨는 폐비로 강등됩니다. 하지만 중종의 배려로 유배되지 않고 한양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아들을 잃은 그녀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진 씨는 1537년까지 살았습니다. 무려 31년을 더 살았다는 뜻입니다. 31년 동안 죽은 아들들을 그리워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딸 휘신공주뿐이었습니다. 1512년 신씨는 남편 연산군의 묘를 양주로 이장해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은 후에는 남편 곁에 묻혔습니다. 아이들을 잃은 아내가 31년을 견딘 끝에 마침내 남편 곁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 사건을 다시 돌아봅니다. 다른 각도에서 봅니다. 단순한 정치적 숙청이 아니라 조선 사회의 근본적인 모순을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첫째, 법치주의의 후퇴였습니다. 조선은 유교 국가였습니다. 법과 도덕을 중시하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필요에 의해 스스로 정한 법을 어겼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죽였습니다. 이는 조선의 정치 체제가 가진 모순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둘째, 왕권과 신권의 갈등이었습니다. 중종이 조카들을 살리려 했지만 결국 신하들의 압박에 굴복했습니다. 당시 왕권이 얼마나 제약받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중종은 반정 공신들에게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셋째, 정치적 보복의 잔혹함이었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에 대한 분노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가 무고한 어린 생명들에게까지 미친 것은 정치적 보복이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역사를 되돌아보면 다른 선택지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왕자들을 멀리 유배 보내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조선 역사상 왕족들을 섬으로 유배 보내 일생을 그곳에서 보내게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왕위에 대한 위협은 제거하면서도 어린 생명들은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왕자들을 민간인으로 강등시키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왕족의 신분을 박탈하고 일반인으로 만들면 정치적 위험성은 크게 줄어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정 공신들은 이런 온건한 방법들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확실한 제거만이 답이었습니다. 이는 당시 정치적 상황이 얼마나 극단적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사건이 후대에 미친 영향도 컸습니다. 중종 반정 이후 조선의 정치는 더욱 잔혹해졌습니다. 정치적 적대자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당연시되었습니다. 이는 이후 계속된 사화실호들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왕권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중종이 조카들을 구하지 못한 것은 당시 왕이 신하들의 집합적 의지에 맞서기 어려웠음을 의미했습니다. 이는 이후 조선이 세도 정치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다시 돌아봅시다. 좀 더 깊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반정 공신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반정을 일으켰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에 저항했습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왕자들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훗날 누군가가 이들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정당한 왕이다. 반정은 찬탈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반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정치적 위협이 아닙니다. 미래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장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을까요? 역사가들은 묻습니다. 중종은 왜 더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나? 왜 끝내 조카들을 포기했나? 그 답은 단순합니다. 권력입니다. 중종은 반정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반정 공신들이 없었다면 그는 평생 반란자였을 것입니다. 그는 그들 없이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들 없이 왕으로 남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왕의 비극이었습니다. 조카들을 사랑하면서도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 수밖에 없었던 왕의 절망이었습니다. 정치적 격변이 한 가족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연산군, 배비신 씨, 4명의 어린 아들들,
1506년 9월 2일 이전까지는 평범한 왕실 가족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밥을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22일 만에 가족 중 절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강화도로 유배되고 어린 아들들은 사약을 마셨습니다. 남은 것은 아내뿐이었습니다. 배비신 씨, 31년을 더 살아야 했습니다. 매일매일이 지옥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정치의 현실입니다. 개인의 행복은 무너집니다. 가족의 안녕은 무너집니다. 무고한 생명도 무너집니다. 그것이 권력이 원하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은 셀 수 없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반복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1506년 9월 24일, 4명의 어린 왕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5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첫째, 권력의 무책임함입니다. 연산군의 폭정이 결국 자신의 어린 자식들의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권력자의 잘못된 선택이 가족에게까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는 권력을 가진 자가 얼마나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둘째, 정치적 보복의 한계입니다. 연산군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이 무고한 어린 생명들에게까지 미친 것은 정치적 보복이 가져올 수 있는 최악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아무리 정당한 분노라 해도 그것이 무고한 이들에게까지 향한다면 그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셋째, 법치주의의 중요성입니다. 조선은 스스로 정한 법을 어기고 어린아이들을 죽였습니다. 정치적 필요에 의해 법을 무시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넷째, 가족의 소중함입니다. 정치적 격변이 한 가족을 완전히 파괴한 이 사건은 가족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쉽게 깨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마지막, 개인의 존엄성입니다. 어린 왕자들은 개인으로서의 선택권을 전혀 갖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계산의 도구로 취급되었을 뿐입니다. 이는 모든 개인이 자신만의 존엄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1506년 9월 24일, 조선 역사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중요한 교훈도 남겼습니다. 권력의 책임, 법치주의의 중요성, 정치적 보복의 한계, 가족의 소중함, 개인의 존엄성, 이 모든 것들이 어린 왕자들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이야기를 되돌아보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비극을 애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는 그 권력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정치적 분노도 무고한 이들에게는 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모든 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권력자든 평민이든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소중한 존재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치는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도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연산군의 네 아들, 폐세자, 이황, 장령대군 이성, 양평군 이인, 이돈수. 그들의 이름은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꿈꾸었을 미래는 영원히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되었을지, 어떤 일을 했을지, 어떤 가족을 이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비극을 교훈 삼아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권력의 무책임함을 경계하고 정치적 보복의 한계를 인식하며 모든 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1506년 9월 24일에 세상을 떠난 4명의 어린 왕자들에게 우리가 바칠 수 있는 최고의 추모가 아닐까요? 역사는 거울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잇는 다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가 그 다리 위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소중한 대화였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풍부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역사 채널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숨겨진 이야기, 야사,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뒷이야기들을 흥미롭고 생생하게 풀어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